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 와서 저번 주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스트를 한번 만났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요. 대전 에이즈 예방협회 사무국장님이시죠. 네, 권영만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데요. 명칭을 정확히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대전, 충남, 세종 지회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오셨고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에이즈 예방협회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노출되어져 있죠. 누구에게 노출되어져 있고, 또한 기독교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터부시하고 굉장히 불편한 병, 암은 여러분들 그냥 암이네 하지만 에이즈네 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 어떤 병도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일단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치료약이 없는데 걸리지 않는 게 능사인데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저조차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오늘 제가 인터뷰 내지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실 거죠? 네, 일단 잘 하는데,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에이즈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에이즈는 사실 치료제가 있죠. 치료제라고 하면 완치가 되나요, 그러면? 네, 완치가 안 되는 치료제죠.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야 이게 치료제냐 아니냐를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으로 발병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 원인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질병으로 발병하는 것을 에이즈라고 하는데, 에이즈 치료제는 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네. 예를 들자면 폐렴이라든가 결핵, 암, 이런 것들로 진행한 상태. 네. 이 상태를 에이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이거 복잡한 이야기 같아요.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없다. 없죠. 네,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없는데 아직 없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병, 그렇죠. 폐렴 내지는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다. 그렇죠. 네. 또는 진행하는 그 질병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치료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틀린 말이죠. 그럼 예전에 에이즈 그 묵인실에서 반점이 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갛게 목이 물리면 에이즈네 우리 어릴 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잘못 보도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서양에서 이제 에이즈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에이즈는 어떤 것인가라고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에이즈 감염되면 무조건 다 죽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지. 뺏싹 말라가지고 죽는 사진들. 그 사진들은 감염 후에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사망하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감염되면 죽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제가 경험한 에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경험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저희 이제 장인 어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문병원이죠. 전문병원. 그런데 거기에 와 있었던 아주 젊은 10대 소녀가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데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얘기해 주지는 않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저 친구는 에이즈 감염자예요. 에이즈로 여기 왔어요. 거기 이제 에이즈 병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예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죽음을 기다리는 병동 아닙니까? 그럼 그 친구들도 거기에 저 젊은 나이에 죽으러 왔는가? 이런 건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증상이 나타난까지의 그 기간은 한 10년, 8년, 10년 정도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에이즈 치료제라는 것들을 복용하고 네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또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일상적인 생활로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에이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 운동도 하고 삐싹 마르지도 않고 반점도 안 생기고 네.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이제 하면 뭐 감염 여부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외모나 증상, 생활 행동을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균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검사 외에는 없어요. 검사 외에는 없다. 그러면 주기적인 검사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하는데 그 정기 뭐라고 하죠? 자기 건강검진 뭐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한다는 건가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는 없고 에이즈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예요. 네네. 혈액 검사인데 요거는 이제 성활동을 하는 사람. 네.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성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 성활동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하고 즉 성파트너가 많은 그런 사람하고 성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에이즈 검사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혈액 검사를 하면 무조건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고 내가 가서 에이즈 검사하러 왔다고 해야 돼요. 따로? 네. 그럼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부끄럽지 않죠. 왜 부끄럽지 않느냐면 보통 이제 에이즈 검사는 병원, 뭐 일반적인 의원, 또 보건소 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비뇨기과 또는 감염내과, 산부인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보건소는 무료로 검사를 해줘요. 보건소에 써 있어요 앞에 에이즈 검사, 익명검사, 무료 검사 써 있죠. 익명검사라는 게 또 뭐냐면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검사를 해줘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모르죠. 근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알아야지. 그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검사하러 왔습니다.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검사하고 거기 식별 코드를 줘요. 그러니까 뭐 번호를 준다든가. 당신은 11번이면 11번이 내가. 나중에 3일에서 일주일 후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나 얼마 전에 검사한 사람인데 100번, 뭐 10번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감염 여부를 알려주죠. 만약에 감염자면 어떻게 돼요? 특별 관리를 하나요? 감염자라고 해서 뭐 특별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하겠죠. 하는데 경로도 조사하고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건소 가서 다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양성으로 나왔는데 한 번 더 검사를 또 하고 그러니까 총 2번 내지 3번 검사를 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진이 나올 때까지 2번 내지 3번을 검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건소 직원하고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치료 받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보통 보험이나 이런 걸로 안 되나요? 보험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좋은 점인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그 치료제가 보통 내가 여기 그 감염내과 교수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만약에 돈을 낸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꽤 비싸네요.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중증 환자로 되니까 5%만 내면 되네요. 거의 다 무료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금액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이 크게 거의 들지 않고도 약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예전 90년도 초반, 80년도 후반, 요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격리 수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격리 대상자라고 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그 특별 관리를 안 해요. 원체 많아가지고 수용 못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 네. 현재 살아계신 분이 대략 한 7,788명 정도. 살아있다고 하는 건 수명이다 해서 죽은 그렇죠. 걸 말고.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에이즈 합병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포함해서 지금 누적 통계를 보면 1,400명 정도. 네.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 빼고 지금 살아계신 분 7,788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복, 성관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남자한테 해서 에이즈가 옮았어. 옮았다는 표현이 그럴까? 감염됐어. 그래서 그걸 숨기고 성관계를 막 한 거야.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났죠? 2002년도인가? 모르겠어요. 꽤 됐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여자분 2002년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이 여성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2002년도 긴급 체포된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난 남성이 한 5,00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성매매 1년 7개월인가 2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한 2,000명 넘게 이제 성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지 사실은. 그래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난리 나서 그 주변에 중고등학생들 검사 다 했고 하루에 100명 정도씩 막 모여서 보건소로 와서 혈액 채취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결과는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지. 많아서 검사 결과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염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그 여자분은 감염이 된 건 확실하고? 확실하고. 그런 혹시 표본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표본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에이즈 검사는 이게 양성, 음성 하는데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이게 이제 위양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번 정도 더 검사를 2번, 3번 해요. 근데 음성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 에이즈 검사가 키트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더 할 필요가 없고 양성으로 이제 남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양성으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상 확진 검사를 한 번 더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무리 하자면 그 여성이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 사실 우리가 흔히 많이 본 영화 너는 내 운명. 전 안 봤어요. 보셔야 돼. 너는 내 운명. 그 소재가 그 여성을 소재로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에이즈 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안에 이렇게 삐싹 말라가지고 반점에 쌓여서 죽는다가 아니라 10년 후지. 10년 후에 10년 후에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가능하게 치료제를 열심히 복용하면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치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혈압약 먹듯이 혈압약 먹듯이 그렇게 꾸준히 내 관리를 해주면 아주 건강하게. 그러면 그분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나요? 되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1% 미만이에요. 그래요? 그럼 확률도 굉장히 낮은 거네. 굉장히 낮은 거지. 1% 미만. 그러니까 0.1%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되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 99% 이상이 성관계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확률이 낮은데도 그 1% 안에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그 이성애자하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얘기 아까 안 하기로 했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거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에서는 있는 거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분들의 감염률은 어때요? 뭐 감염 확률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지금 누적 통계가 1,400만 명이 넘었고,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이 남성 동성 감염인을 보면 전체에서 약 39%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높은 사실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나머지는 이성애자고.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러면 나머지는 이성애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동성애자라고 하는 부류가 두 부류잖아요.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가 있고,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가 있는데, 남성의 동성애자가 남성 39%고, 동성애만 39%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성애자라고 얘기하면, 여성과 여성의 동성애자들한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남성 감염자가 많아요. 왜냐면 여성 비율 봤을 때 전체 누적 통계로는 한 13.5배가 남자가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일단은 동성 관계가 39% 되니까 아무래도 좀 원인이 있겠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감염 자체가 경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일단은 하나 이상일 거 아닙니까? 하나 이상이죠. 그러니까 상처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상처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성적인 부분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혈액 수혈로 감염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다양한가요? 더 다양한 건 없고요. 그 정도. 가장 이제 많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성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이하로 봤을 경우에는 수직 감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염일 경우에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거나 또는 모유 수유해도 감염이 되니까 모유수도 감염이 모유에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죠.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 이런 어떤 소화기로도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모유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소화기가 그렇죠. 먹어도 감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잖아. 그거를 설명하려면 어려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패스하고 일단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나라에도 2012년도에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태어나면서 감염된 아이가 9세 이하. 9세 이하. 9세 이하로 한 명 있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많죠.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감염된 그걸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 아이들도 건강하게 약을 잘 먹으면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다. 에이즈 때문에 죽지. 살 수 있지만 약을 못 먹죠. 못 먹나요? 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아프리카 애들은 그렇고 그 애들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왜요? 왜 지원 안 할까요? 약이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죠. 아니 비아그라는 카피를 하면서 왜 그런 약들은 카피를 안 할까요? 이건 또 좀 그런 문제인데 이 에이즈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그건 또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나쁘긴 한데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걔네들이 안 파니까 충분한 돈을 줘야 사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비아그라 카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세요? 이게 그런 것처럼 카피를 민감한 문제죠. 카피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풀렸죠. 아니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이제 아직 안 풀렸나 보죠. 풀리면 아니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왜 안 만들지? 카피약 엄청 잘 만드는데. 아니 그렇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잖아. 이게 돈도 될 거고 밀수 엄청 할 텐데. 쉽지 않죠 만들기가. 비아그라는 잘 만들다만 10배짜리 비아그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거든요. 진짜 세요? 난 안 먹어봤는데 그걸 먹은 사람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그분 직접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 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해서 누가 줬대요. 누가 줘서 먹었는데 이걸 절대로 하나를 먹으면 안 된대. 하나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그거를 6조각을 나눠서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닌데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한대.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이렇게 팽창하는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비아그라가 혈액순환 잘 돼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걸리면 이게 효과가 오래 간답니다. 글쎄, 못 믿겠는데. 아니, 그분은 어떤 걸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경험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약들을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고 어떤 아주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건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왔던 그 모유로도 감염되거나 아니면 뱃속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잘 살 수 있다. 그 아이들도 이제 이 에이즈 치료제를 먹게 되면 사실 이 수직 감염으로 감염될 확률이 한 25에서 30%가량 돼요. 되는데 미리 이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치료제를 이제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3% 이하까지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 중에 먹어도 그건 의사와 상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임신하기 전에 해야 돼. 에이즈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수직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 있다. 아무리 치료를 관리를 잘해도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일단. 조심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이즈에 대한 어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보다 약간 다른 부분이 이제 있어서 내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 일단은 에이즈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렇죠. 에이즈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무서울 병이 아니잖아요. 이제 무섭지 않죠. 일상적인 생활로 감염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무섭지 않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는 걸까요? 성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 중에 솔직히 제가 문외한이라고 치면 에이즈는 남색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우리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근데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많거든요. 에이즈 하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에이즈가 이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즈라는 정확한 지식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그런 편견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편견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에이즈 때문만이라면 위험하진 않고 나머지 2차적인 어떤 그 병들도 치료가 된다. 그렇죠. 그럼 관리만 잘하면 혈압약 먹듯이 가는 그게 건데. 이제 혈압약 먹듯이라고 하는데 혈압약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살려면 먹는 거지. 살려면 먹는 거지. 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또 이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예방.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성관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 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성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 17,000명? 감염자가? 감염자가 지금 7,788명 살아계시죠. 지금 있는 사람이 토탈 말고 지금 있는 현존하는 사람이 7,000명 정도. 이분들 중에 미혼과 기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있죠. 그러면 미혼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미혼 같은 경우에 일단은 2012년도까지 조사한 걸 보면 2012년 1년 동안 1년 동안 조사한 걸 보면 현재 20대가 20대면 미혼이겠죠. 20대 가장 감염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60대 그리고 10대. 10대는 수직 감염 정도? 아니요. 10대 우리나라 10대 수직 감염보다도 수직 감염 한 명이라 그랬었으니까. 한 명이고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성접촉이고 2012년도에는 이제 33명인가 확인이 됐었어요. 10대가. 그리고 이게
사실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네. HIV인데 네. 얘가 성관계를 통해서 몸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증상이 없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 돼요. 8년, 네. 10년 정도. 네. 그러면 10대 때 성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어. 그럼 20대 때 나타나죠. 20대에 나타나죠. 또는 20대에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20대가 가장 많지 않나. 물론 20대 자체로도 성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10대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인데? 정말로요? 그렇죠. 10대가 성활동이 활발하다. 제가 상담을 받은 10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네. 참 사실 조심스러운 건데, 네. 어떤 여학생들은 제가 이틀 전에 성관계를 했는데요. 머리에 뭐가 간지럽고요. 피가 뭐 이렇게, 뭐가 나는 것 같고, 그래요. 이런 상담들. 성병.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 아닌가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상담을 요청한 분들도 있고 어떤 중학생 남학생은 야동을 보다가 동성 그 장면을 보고 두 친구끼리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동성 성접촉을 해본 친구도 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생이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성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것들이 양성적으로 반응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알려지진 않겠지만,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적으로 자기들이 하겠죠. 숨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는 것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학교에서 사실은 보건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교육들을 매번 하거든요. 뭐 분기별로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유치원 애들부터 하거든요. 대부분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별반, 그 성교육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AJ병폐에서도 성교육을 많이 출장 나가시죠? 네, 우리는 보면 1년에 한 200시간 정도? 200시간이라고 하면 200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200번. 200번. 네. 200번이라고 하면 한 학교에 한 번씩. 한 학교에, 뭐, 큰 학교는 두세 번도 해요. 두세 번도 하고. 그리고 200번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요 세종하고 대전, 충남 지역에 한 100개 학교 정도, 100에서 150개 학교 정도는 나간다. 그걸로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요.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타령. 그렇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예산에 비해서 한 150% 정도?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더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아니, 강사들한테 얼마를 주길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강사들한테? 강사를 여기서 파견할 거 아니에요. 여기 전담 강사들이 있을 거니까. 150개 학교를 가는데 150명이 필요하긴 않을 거고, 10명이면 10명한테 1년에 뭐 150번을 가라, 뭐 이렇게 할 건데, 도대체 강사비를 얼마나 주길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까놓지 뭐. 아니, 뭐 이렇게 숨길 거라 그래요? 우리 학교폭력 같은데 강사, 성폭력, 제가 이제 상담사니까, 성폭력 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2번 갔거든요? 10만원 주더만. 그렇구나. 학교 가니까 10만원 주던데? 그래요? 학교에서 10만원 줬어요, 저한테. 저희는, 회당 10만원. 똑같네. 시간당 10만원. 1시간당 10만원. 2시간 안 하니까. 아니, 2시간도 할 수 있지. 2시간은 20만원? 그렇죠. 근데 보통 1시간 하잖아요. 보통 1시간이죠. 보통 1시간 하기 때문에 똑같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럼 얼마에 1,500만 원인가? 2천 이상 되는 거죠. 2천만 원. 그건 이제 강사비로만 나가는 거죠. 강사비로 2천만 원. 또 다른 또 사업이 있잖아. 캠페인도 해야 되고. 콘돔 나눠주는 거? 콘돔은 뭐 많이 나눠주죠. 도대체 어디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성교육하면서 콘돔 나눠주지 않을 거고. 콘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대학에서 캠페인을 하고. 대학?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져가고. 뭐 지역 축제 이런 데 가서 이제 캠페인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령 머드 축제 가가지고, 네. 그 나눠주고. 맞아, 대천해수욕장도 가요. 네, 그 칠갑산 고추 축제 가가지고 나눠주고. 고추 축제는 안 가고. 안 가나? 고추 축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뭐 예산 뭐 이런 데 있고, 또 뭐 대천 많이 가고, 청양도 가고. 청양 칠갑산. 거긴 고추 축제는 아니고 다른 축제. 다른 축제. 그런데 가고, 네. 많이 가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지금 새로 청사 짓고 있죠? 네네. 그 호수공원 같은 데 가서, 네. 거기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거긴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해요. 축제 지역 축제는 많으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근데 또 콘돔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아니, 콘돔 뭐,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비싼데, 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0개 이상씩 나눠줬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000개도 안 될 정도로 줄었죠. 한 해에 나오는 양이? 네. 5,000개면 사실 몇 개 안 되는 건데. 몇 개 안 되지. 5,000개면 한 박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써요. 콘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막대기에다 해가지고 할 때, 알려주지. 그거 알지. 우리 그 성폭력 할 때 하잖아, 그거. 어떻게 쓰는지. 그렇지. 예, 그거, 그 모양 갖다 놓고 이렇게 까가지고 씌워보는 거 하지. 예. 그런 거야. 그거 이제 그거 할 때만 쓰는 거고. 그걸 가장 많이 쓰고, 예.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가끔 이제 경찰서 같은데 또는 군부대 같은데 가면, 예. 그분들한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현역병들, 현역 병사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제 콘돔 얘기하고 방금 했는데, 예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방협회니까. 예방법. 성관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안 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안 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이제 성 파트너를 줄여야지. 성 파트너를 줄인다. 내가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여러 명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성관계 횟수를 줄이라는 거지.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헤어졌어. 예. 헤어졌어. 2달 만에 헤어졌어. 또 만났어. 이거는 이제 아주 정상적인 케이스란 말이죠. 예. 아니 2달 만에 헤어져. 예. 그리고 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있죠. 예. 한 1년만 해도 6명, 5명 이럴 수 있는데. 그 6명인데 그 만났던 파트너가 또 다른 남성과 또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가 아니고 네. 나도 만나고 헤어졌지만 저 사람도 만나고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또 헤어진 사람이 또 만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여러 명 파트너가 실제로 늘어나는 거지.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성 파트너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훨씬 안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네. 연애를 한 번 한 사람하고 결혼까지 가는 거야. 제일 좋지. 가면 안 되지. 할 때마다 콘돔을 쓰되. 안전빵이지. 안전빵. 네, 자,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성관계를 웬만하면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것을 자제하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콘돔 사용. 제일 좋은 건 사실 남성 콘돔이에요. 피임기구, 네, 남성 피임기구라고 표현하죠. 남성 페미돔도 있어요. 여성이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불편하고 질내 삽입이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쓰고 저희 콘돔 99.9% 예방할 수 있죠. 불량 콘돔만 아니라면 불량 콘돔이 있고 또 중간에 이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량 콘돔이거나 아니면 사용만 잘 제대로 한다면 그렇지. 근데 꼭 거꾸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거꾸로 착용하는지 모르겠네. 그게 이렇게 말리는 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네,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잡고, 좀 돌려서 착용을 하면 공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꼭 잡고 이제 밀착시킨 다음에 잘 이렇게 말린 거 풀어놓으면 아주 간단하거든. 근데 꼭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급한지. 거꾸로 들어가거든. 거꾸로가 되나? 이게 잘 안 풀리잖아. 내가 실험해봤는데 되긴 돼.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아니 근데 이게 잘 안 풀리잖아. 사실은 이게 안 풀리지. 불편하고. 그걸 모르나? 모르더라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관계의 다양성을 좀 줄여라. 그렇죠. 성관계의 다양성을 좀 줄이고 콘돔을 쓰더라도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면 콘돔이 찢어질 수 있고 터질 수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막 여러 모양도 있고 막 이렇게 자극 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상처를 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또 여성의 만족도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지 어떤 남자의 테크닉이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실 질 안은
감각이 없어. 질환을 감각이 없어. 에이즈 예방법. 네. 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성관계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파트너 줄이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콘돔을 사용하는 거고. 콘돔을 사용하고. 만약에 줄일 수 없다면 콘돔을 적절하게 잘 사용. 근데 이제 솔직히 콘돔을 늘 휴대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아? 지갑에 늘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뭐 상관없어. 내가 알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친구는 얘 초등학생 아이인데도 얘한테 그 엄마가 콘돔을 주더라는 거지. 가지고 가라. 혹시나 이제 폭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폭행을 당하면 줘? 아니지. 그게 사실 쉽진 않잖아. 내가 말이 안 되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콘돔 쓰고 합시다 못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혹시라도 되면은 이렇게 사용해라. 사실 충격적이고 충격적이죠. 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돼도 10년 동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가 감염인지 모른다는 거야. 두 번째는 폭행을 당할 때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가장 많은 곳이 혈액이고, 두 번째가 남성의 정액, 세 번째가 여성의 세 번째가 여성의 질분비액, 그리고 네 번째가 모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을 때 이제 출혈이 생기면 더 잘 감염될 수 있다는 거야. 감염인일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게 많았던 것 같고, 잘 관리하면 아주 문제 없이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에이즈에 걸렸으면 부부관계에 걸린 사람,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격리 수용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관계를 콘돔을 가지고 해야죠. 그냥 여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임신할 경우에는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료제를 복용하면 3% 이하로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한 아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 하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콘돔을 쓰고 사용하면 남편도 감염 안 될 수 있고 부인도 감염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복균자로 살더라도 치료만 하고 관리를 잘하면 잘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방송 같은 경우는 교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댓글을 보면 무신론자도 이렇게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이제 뭐 에이즈 걸린 사람 보고 커밍아웃해서 당신 나 에이즈 걸렸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에이즈를 내가 걸렸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포비아라 그러나요? 에이즈 포비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것들을 부식시키고자 함이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라든가 아니면 아주 더러운 사람, 지저분한 사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그냥 우리 병 많잖아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준으로 받아주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글쎄 솔직히 얘기하면 저조차도 사실 불편하고 무섭고 그런데 이 에이즈 포비아 사실 참 많아요. 많아요. 조금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감염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사실 에이즈는 성관계 외에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혈 받는 경우도 워낙 혈액원에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오염된 혈액을 병원에 공급을 안 하니까 수혈을 받아도 감염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자하고 같이 바이러스 감염자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고 뭐 김치찌개를 같이 끓여서 먹고 그래도 감염되지 않고 심지어는 감염인하고 같이 일반적인 키스를 해도 감염되지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깊은 뭐 입술을 깨문다든가 뭐 이런 상처를 내는 그런 출혈이 생기는 그런 키스는 위험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키스는 감염되지 않고 같이 농구를 하고 땀을 흘려도 감염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즈에 대한 이런 포비아는 이게 굳이 가질 이유는 없어요. 지금에서는 예전에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성관계가 좀 과하게 가정 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사 한번 해보시고 보건소가 무료니까 게다가 익명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니까 예. 이것이 뭐 어쨌든 일어난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관리해야지. 그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치료제를 복용하면 네. 평생 뭐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으니까. 치료제가 또 비싸지만 한국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네,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니까 그 약 받을 때도 익명이 보장이 되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은 알죠. 그런 이제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이제 네. 유출을 못 시키지. 네, 그건 법으로 금지. 인권의 문제니까. 네. 인권의 문제니까.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해 주니까. 예. 그러면 뭐.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니까 약을 잘 이제 가져가는지 복용 잘 하는지 이런 관리들은 해요. 제 날짜에 안 오면 전화도 좀 해주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죠. 물론 보건소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건지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안 하고. 주로 구보건소나 뭐 시보건소 이런 데. 군청도 있을 수 있고. 군보건소. 군시. 좀 큰 데 가서. 큰 데 가서 하면. 네. 뭐 본인 이름 밝히지 않아도 검사해주고. 그냥 에이즈 검사하러 왔어요 하면 그냥 이제 해주니까. 제가 뭐 꼭 굳이 여러분들에게 에이즈 걸렸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또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터부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안아주면 그분들도 이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대전, 충남, 세종 에이즈 예방협회 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